이게 뭐냐면은 독일 월이에요. 어, 독일 벽 무너질 때 제가 베를린에 아, 가가지고 이거 들고 왔습니다. 이, 이 베를린 월 자체예요. 보입니까? 독일식 통일이 우리에게 가능한가에 대한 교수님의 해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리 민족의 염원이고 우리가 꿈에도 잊지 못하는 것이 통일인데 또 요새 와서 통일 불필요로는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더구나 젊은 층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필연성 이런 문제는 벌써 몇 차례 우리 얘기를 했고 통일은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그런 명제 밑에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누구든지 여야 할 것 없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선망을 하고 독일 통일이 우리한테 주는 지침이 살아있는 거다. 우리는 독일 통일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임기 중에 독일부터 먼저 가가지고 강연도 하고 독일 통일을 칭찬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래요. 그래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 독일 통일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분석적으로 비판하면서 새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어, 독일 통일이 곧 한마디로 얘기해서 흡수 통일이라고 생각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흡수 통일이다. 그러니까 독일이 경제력이 없고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더구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에 강압되고 있는 세계 질서가 이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동독 사람들이 동독을 이탈하고 서독에 오기 때문에 동독은 경제적으로도 붕괴되고 정치적으로도 정통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사고 서독으로 좋은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부자 나라로 오려고 해서 독일 통일이라는 게 이제 그런 모습을 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동독은 그 유래가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배함으로써 전패국으로서 전성국 네 나라가 독일도 분담을 해서 전후 처리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독일 국가도 네 등분으로 했지만은 베를린 자체를 또 네 등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갈라서 이렇게 우리가 갈라가지고 통일 이후에 독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일 분단이 1949년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소련이 땅을 제일 많이 가졌습니다. 4분의 1을 가져야 될 건데 한 3분의 1좀 소련을 가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치를 물리치는데 소련군들이
제일 활약을 했고 또 소련군들이 제일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런 데서 그 스탈린 온 것을 칭찬해 주면서 땅을 좀 더 줬어요. 그래서 이제 동독은 러시아가 받는 소련이 받는 땅을 가지고 동독을 만들었습니다. 그 땅이 말씀드렸듯이 독일 전체의 한 3분의 1쯤 갔어요. 그리고 3분의 2쯤 땅은 남은 거는 세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로 된 세 나라가 갈라서 그 지도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 어떤 독일이냐, 어떤 독일이 히틀러를 만들었냐, 히틀러를 탄생시킨 것은 독일 역사의 그 오점이지만은 독일은 통일 국가로서 방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책임진 사람이 우리 이름은 많이 알죠.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1870년에서 90년 한 20여 년 동안 독일 통일을 일으켰습니다. 통일하기 전에는 각 행정구역이 말하자면 지방정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독일 전체에 39개의 지방정부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다가 1, 2차 대전 지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분단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연방제도였습니다. 지방정부가 많고 40개 가까운 지방정부가 있고 그 중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독립시키고 통합에 이렇지 않은 게 소위 그런 나라들이 있지. 오스트리아, 그런 나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39개라는 많은 지방 정부를 비스마르크가 통일시켰습니다. 그게 독일 분단, 지금 우리가 보는 분단 전의 통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이었냐? 이 39개 주고 미국의 50주처럼 지방정부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독에서 지금은 독일을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페더럴 German Republican 그래요. 페더럴에 들어갑니다. 미국처럼. 그래서 연방정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동독으로 갈라졌는데 동독에서 가지고 간 땅을 그 5개 또 주로 국가로 나누었습니다. 그 5개 국가가 이름은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 동독을 만들었지요. 수십 년 동안 있다가 그 동독 그렇게 하다가 이제 통일이라는데 동독은 소련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강요시켰죠. 그런데 독일은 나라마다 개성이 있죠. 독일은 상당히 지방색도 강하고 또 기독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파, 종파, 교파 뭐 이런 데서 좀 발생이 돼 가지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하고 동독이
통일을 하면서 선거를 했는데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이 정권을 동독의 정권을 잡게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중앙정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를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5개의 지방정부는 그때 아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독에서는 10개의 지방정부가 과거에 붙어 있었어요. 그 10개 지방정부하고 5개하고 15개, 그게 베를린을 또 하나가 특별구역으로 해서 16개 지방정부가 있는 연방정부가 오늘의 독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연합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지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 누가 밤에 꿈꾸다가 연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연합이라는 게 통일 정책은 그게 아닙니다. 그 독립된 국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조직이 국제적인 조직이 그 연합이지 연방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독일이 이렇게 연방이고 독일 통일을 이렇게 원하는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왜 연방정부라고 하지 않았느냐? 굉장히 간단하게 연방정부를 했으면 6.15 연합 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이 나옵니다. 고려 연방제라는 말은 고려가 또 1970년경에 또 붙었지만은 제일 처음에 연방제를 사용한 것은 1960년에 그 해에 김일성 주석이 우리 통일은 연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1960년이 언제입니까? 그때 조선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쪽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도 발전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착이 되어 있고 동구권 소련 이런 데서 이제 중국도 그때가 되면 상당히 발전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연방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김 주석이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 1970년, 1980년 그 지금까지 연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안 했느냐? 북에서 하는 말을 하면 잡혀가요. 노스 코리아를 연방 제안하는 건 연방 정부인데 그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잡혀가요. 지금도 연방 정부 하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친절하게 봐주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부당하고 필요 없는 반공법이랄까 이것 때문에 통일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통일하는데 연방정부가 그 유일한 방법은 독일식도 연방정부고 가능한 거는 연방정부밖에 없습니다. 연합정부라는 건 말이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독일의 진짜 정권이 된 것은 이 연방정부로서 이제 독일은 민족성이 우리만 민족주의가 강한 게 아니고 독일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그게 민족주의나 이념적으로 대립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 질서 같은 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질서와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가 대립되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반공법이나 법을 제정해가지고 서독 사람들이 동독을 규탄을 하고 악마화하고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독이 통일된 것도 서독이 원조를 많이 했죠. 먼저 했는 거하고 흡수한 건 다릅니다. 그 남쪽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고 그랬다고 해서 미국한테 흡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독과 서독을 볼 때에도 동독은 엄연한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중앙정부를 자기들이 해체시켜 가지고 이제 서독과 이제 통합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동독이 흡수된 것이 아니고 붕괴됐다. 나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체제가 어째 붕괴되느냐면은 체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결여되면 붕괴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독 사람들이 100% 보테르사국 서독을 갚으면 그게 붕괴됩니다. 그렇게 됐었다면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괜찮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필요한 것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독 땅이 아주 그 독일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있고 땅이 있고 그게 또 정치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통치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치 이념 문제 때문에 독일이 저렇게 된 거예요. 통치 이념이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가져온 것뿐이었습니다. 그 독일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을 동독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소련에서 가져온 공산주의를 소련식으로 받아가 들었으니까 그게는 좀 조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강압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치를 하다가 소련 자체가 이제 붕괴의 길에 들어가니까 동독도 자기가 잡고 있는 그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의 길에 들어갔으니까 자기도 살 길이 없죠. 그래서 동독도 거기에다가 또 이 사회주의는 경제성장이 잘 안 됩니다. 사회주의는 분배의 정의를 위해서 만든 이념이고 자본주의는 성장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시키려고 하면은 자본주의를 해야지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재적인 모순이 생겨가지고 이건 평등을 도모하다, 분배의 정의를 도모하자. 이럴 때는 사회주의가 훨씬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국제 경제는 그냥 했지 독립국가로서 이스턴 유럽이 엄연한 독립국가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 게임스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사회가 자기 자체적인 모순 그러니까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는 모순 발전을 맥시멈하게 못하는 그런 모순 그것 때문에 동독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붕괴되기 전에는 독일식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독일은 모두 다 그렇겠죠. 그래, 독일식으로 하는 그럼 독일식으로 생각해 보자. 독일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조선이 붕괴돼야 됩니다. 붕괴되고 나서 통합시키는 것이 바로 독일식이고 또 그것도 연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방정부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연방식으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북의 붕괴를 종용하려고 하지만은 햇빛 정책 등등으로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죠. 북조선이 붕괴될 것 같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붕괴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절대 어려워서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붕괴 안 되면 통일이 없다.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통일할 의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기득권의 경제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의식적인 것도 있고 사회 질서적인 여러 가지 기득권이 있는데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통일을 추구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득권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남쪽 그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북쪽 사회가 붕괴된다 하는 것은 이념이 없어지든가 인구가 보따리 사고 다 남쪽으로 넘어오든가 땅이 어디 없어지든가 이렇게 돼야 붕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붕괴될 가능성은 이론에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은 영영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포기하자 그래라. 왜 우리 국민 선한 국민들 기만하고 있느냐 정부가. 저는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마라이즈를 지금까지 했는 것만 하면은 독일 모델을 우리가 추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연합 모델이 아니다. 우리가라는 게 남쪽 정부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낮은 단계 혹은 어떤 단계라든지 어떤 우리식이라고 그러든지 우리식 연방제를 제시하라 이거요. 연방제를 연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고 하면은 다른 이름을 쓰지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금부터 취소를 해야 됩니다. 연합이 그걸 잡고 있으면은 통일의 길이 열렸다가도 막힙니다. 그래, 그 얘기 제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식 통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식 통일을 만들지 외부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제일 가까운 예가 비엔남 통일입니다. 독일 통일이 아닙니다. 비엔남 통일에 미국이 남쪽을 지원했는 것이 그게 또 월남을 지원했지요. 한국도 가서 잘 지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월남적인 또 사회주의적인 민족주의 그것은 호지민이라는 사람이 거장입니다. 그 민족주의자입니다. 북에서 우리가 김일성 주석을 생각하는 것처럼 호지민은 월남에서 월북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 무력 통일이 된 게 아닙니다. 무력 통일이라는 게 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민들이 지지를 안 받으면 무력 통일이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십시오. 미국이 왜 보따리사가 나왔습니까? 그게 일반 사람들이 지지를 못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탈리반은 거기서 인민들이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남은 무력 통일하면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력 통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무력 통일은 이제 강 건너갔어요. 무력 통일을 누가 해도 북에서 현대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무력적으로 그것도 안 됩니다. 무력 통일은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평화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모델을 만들어야. 제가 오늘 처음 나오고 한 사람들은 생소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철저하게 이질은 초월을 하고 동질은 구원장해서 통일 문화를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에서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또 같이 손잡고 하면 더 좋고 통일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뭐 한겨레에서 하는 통일 문화 상을 뭐 준다고 해서 외람스럽게 받았습니다. 나는 통일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통일 문화 없이는 통일이 안 됩니다. 통일 문화 없이는 통일 이념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화를 대한민국에 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는 의무 교육에서 통일 문화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통일 문화를, 평화 문화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질과 이질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제가 좋아하는 논리, 변정법적 논리로, 역설적인 논리로 받아들이면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동질성을 발견을 해야 돼요. 동질성을,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한 8시간 소비해서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밤 5시까지 잠도 안 자고 다 봤는데, 그걸 보니까 그게 변에 흐리는 우리 민족성이 있어요. 그 민족성이 있다고. 그게 그 중요한 민족성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 우리는 체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체면은 남의 눈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동질성 중에 중요한 동질성입니다. 예컨대 이런 동질성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은 평등을 뭐 옛날에 왕권도 있고 계급도 있고 했지만은 평등을 추구하는 민족이라 또 선망하고 평등에 큰 가치를 두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성에. 그래서 우리가 평등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사회를 정의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과 북에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순, 자기 자체의 취약점을 서로 고쳐야 됩니다. 따로따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북에 대한민국을 보여주면서 이렇다. 또 북에서는 남에 보여주면서 이런 게 우리 잘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잘하는 건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자 그러는데 그 말은 자꾸 해요.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자. 차이점을 인정이라는 게 뭐냐? 긍정적으로 보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칭찬을 하자 이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봐주자 이거거든. 그 북에서 경제 말하자면 분배의 정의를 보십시오. 그게 부자도 없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식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버려가지고 온 식구가 나와가지고 생활비도 버리고 또 생활비가 모자랄 때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평등하게 살아갑니다. 가난하면은 평등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 통일된 연방정부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자 그래 놓고 안 만들면 됩니까? 연방정부를 만들어 규모가 작든 규모가 허술하든 연방정부를 만들어야지 그 정부가 눈에 보이면 그게 통일되었다는 통일이 어렵고 멀리 우리 뭐 30년, 50년대 통일이 안 온다고 그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를 우리가 악수하고 우리 만들자. 낮은 단계의 연방이니까 어려운 거 없다. 국가 외교나 안보나 이런 것은 연방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해라. 유엔에 각각 멤버가 해라. 그러나 과도적인 기간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의 정의다. 분배는 뭘 분배합니까? 모든 가치를 분배를 해야 되거든.
저는 이 학자로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배될 수 있는 가치 가운데 사람이 파괴할 수 없는 거, 자연, 땅, 부동산, 이런 건, 아니, 지구를 사람이, 더 협소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걸 영어로 public goods이라고 그러는데, 공공자산은 사유자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자산은 공유를 해야 되고, 사유를 해야 되는 거는 또 사유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창조나 과학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거는 사유를 해야지, 그게 더 창의성도 더 생기고 좋습니다. 그런데 자산은 공유로 맡기고 사재산은 사유로 맡기라. 이런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고, 우리 통일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사유재산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않도록 해야지 지금 남쪽에서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비행과 부정과 부패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지금 있는 거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은 야단 납니다.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제3체제가 있는 연방정부에서 만이라도 과도 정부에서 부동산은 사유화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애가 나면은 제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엄마 젖입니다. 젖을 안 주면 울지요. 그러면 젖만 주면은 잡니다. 한 2주일 동안 아주 편하지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울고 하면 우유만 딱 주면 그만 우유만 먹고 배가 부르면은 그만 자고 아주 좋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 배고프고 무슨 신체가 물리적으로 불편하고 이런 것만 없으면은 울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웁니다. 언제 우느냐? 엄마가 옆에 없으면 웁니다. 엄마나 누구가 옆에 있어야 돼요. 사람 손이 몸에 닿아야지 아이들이 안 운다고. 그런 단계가 와요. 그거는 그 사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하겠지만은 사회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그래서 남들 만드는 것이 교육이고 사회화, 소셜라이즈 되는 겁니다. 남을 내 삶에 불가결한 나 자신의 존재를 남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보면 우유를 달라고 했다가 우유 주면 자다가 그 다음에 우유 자다가 그래도 또 울면은 엄마가 안으면 그만 끝이지 않아요? 그게 내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만 한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으면 또 울어요. 또 이제 안아도 또 운다가 그 단계가 와요. 그게 어떤 단계냐? 한 2년 되면 오나? 그 어떤 단계냐 하면은 아이가 장난감을 원해요. 뭐 좀 화려한 환경을 원한다고. 장난감을 원해. 장난감을 원하지 아니하는 어린아이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린애라 그러면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장난감을 사주고 만들어주고 하면은 그걸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장난감, 더 많은 장난감을 달라고 그런다고. 여기에서 인간의 지금 장난감까지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달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지 않으면은 우는 그런 단계가 오면은 문제거리입니다. 그런 단계가 오면은 사람이 그렇게 발전 안 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보다 그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지 만족하는 이런 그 사회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서구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그 경제 성장 이런 걸 볼 때, 소비 생활 이런 걸 볼 때 그냥 장난감이거든. 그 장난감은 그 어린애들 장난감에서 어른도 장난감, 자동차에 골프 클럽에 그러고 비행기까지 작은 비행기까지 다 장난감이에요. 그래 장난감을 요구를 하는 데서 필요 이상의 장난감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더 많은 걸 갖고 싶다 하는 거를 그 사회에서 그런 의식을 조성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육에서. 그래서 인간의 욕구와 욕망,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거는 욕망이고, 먹고 싶고 뭐 부모가 있어야 되고 장난감은 그거는 욕구입니다. 욕구와 욕망을 구분을 해서 이념을 만들어 가지고 욕구에 해당하는 거는 인권입니다. 줘야 됩니다. 그건 사회주의라고 해서 나쁘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뭐 좀 부족한 정치 이념이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사회 정의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좋은 나라에는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인권 중에 6가지 인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생존권, 더불어 같이 사는 권, 선택권, 또 평등권, 심지어서는 국가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가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 새 정부, 통일 정부에서는 완전한 그 인권이 준수가 되는 사회로 만들면은 좋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포함시킨 이념을 우리식이라는 게 통일 정부의 통일 체제의 우리식 이념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독일의 허상은 흡수 통일을 할 수 있는 통일. 실상은 연방제가 있다. 근데 실상은 안 받아들이고 허상은 못 받아들이고 없으니까 못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우리식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포함해서 새로운 이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